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일타 강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주는데 안 해요.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으니까요. 돈이 넘쳐나고 시간이 100년, 200년 넘쳐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돈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하는 방법을 계속 연마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성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습관.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종목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아마 전혀 생각도 못 하셨을걸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투자 고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목을 잘못 골랐어. 그때 그 종목이 아니라 다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러나 과연 주식 투자 실패 요인이 좋은 종목을 못 사서일까요?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계좌가 왜 녹아내리고 있는지. 잘 나가는 방산주와 조선주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다고 계좌가 녹진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종목이 마이너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10% 하락, 오늘은 5% 하락. 내일도 아마 내릴걸요?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바로 손절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고수들도 하나같이 강조하는 투자의 원칙, 손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사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일단 내가 사는 종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올라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잡초도 아니고 발표도 꿋꿋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이런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처음 주식에 주자도 모르던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출렁출렁은 해도 시간 지나면 오른다니. 참 듣기는 좋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참 무식하고 부족했던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시작했단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 줄도 몰랐어요. 주식책도 안 읽고 무턱대고 옆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상하시듯이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주식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했어야 했는데 모든 게 실전이었던 겁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쉽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말이죠. 10배, 20배 오른 엔비디아 같은 종목 없다고 주식 실패한 거 아닙니다. 성공을 못하는 거지 실패는 아닙니다. 근데 30%, 50% 손실 나는 종목을 들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50만 원 손실이 나서 손절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투자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700만 원, 500만 원 만드는 건 잘못이에요. 주식은 내가 사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확률입니다. 우린 확률 높은 데에 베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손실을 짧게 끊는 건 확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확정이에요. 내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내 의지로 짧은 손실을 확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오랜 시간 제가 제때 손절을 못해서 감당해야 했던 손실에 피눈물이 나지만 이젠 진짜 짧은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주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손실이 나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내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지? 저는 손실이 나면 속이 상하지만 미련을 두다 2배, 3배 가끔은 6배까지 키워서 손절할 땐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싶은 죄책감까지 들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은 손절은 단언코 실패가 아니라 주식 투자 성공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때 손절을 못하면 수익은커녕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워져요. 저 또한 뼈저리게 느끼는 원칙으로 전설적인 투자의 고수들도 손절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짧은 손절입니다. 30%, 50% 땅굴 파다가 반토막에서 집어던지는 거 말고요.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 캔들로 유명한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크게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릴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손실을 키우는 것을 두려워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에 감정적으로 집착해서 팔기를 꺼려 하는데 이것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이죠. 윌리엄 오닐은 항상 손실은 7, 8%에서 8% 사이에서 잘라야 하며 절대 더 크게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천재적 능력을 가졌지만 자금 관리 실패로 결국 몰락한 월스트리트의 아이콘 제시 리버모어도 손실은 작을 때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손실은 회복할 수 있지만 큰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고 손실을 방치하면 계좌가 고갈되어 좋은 기회가 와도 투자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제시 리버모어는 1907년 금융공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지만 이후 자만심이 생겨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때도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전에도 폭락을 예측해 다시 큰 돈을 벌었지만 이후 손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한 걸로 유명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는 분명합니다. 리버모어가 만약 손절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켰다면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겠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중학생을 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워렌 버핏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원금을 잃지 말라는 말로 알아듣고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된다는 건 줄 알았었어요. 너무 단순했죠?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돈을 잃지 말라는 건 손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당초 열심히 분석해서 손실이 날 것 같은 투자를 피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돈을 잃지 말라는 버핏의 원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리를 누리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고 위에서 예를 든 투자자들이 서로 결은 달라도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큰 손실을 내지 말라입니다. 근데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왜 손실이 날까요? 오늘자 기준 테슬라는 고점 대비 46% 하락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488달러까지 치솟던 주가가 오늘 260달러입니다. 최고 153달러를 찍은 엔비디아는 오늘 112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약 27% 하락해 있어요. 삼성전자는 96,800원에서 지금 54,000원 정도입니다. 45% 정도 하락이에요. 그럼 이 종목들이 나쁜 종목인 걸까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사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량주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 우량주에서도 반토막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한창 고점을 찍을 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엔비디아 더 간다고 했어요. 테슬라가 고점 찍을 때도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휴머노이드의 AI 데이터 회사라 더 갈 수 있다고 했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식한테 사주고 묻어두는 주식 1등입니다.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손실이 나면 지금이 아닌가 보다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나오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버티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에 좋은 종목도 나쁜 투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 마음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 못 하시는 분들도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 실패의 패턴은 버티다 감당 안 되는 정도의 손실에서 홧김에 파는 거지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손실을 짧게 끊어내는 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종목이 아니라 손절을 못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완전 각인하세요.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 기업 공부도 하고 차트 공부도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나의 생각보다 시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우선 빠져나와서 다음 기회를 대기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실전에서 손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수할 때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판다 하는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완전 고수는 3%에서 5% 정도에서 손절을 하지만 초보분들은 최대 한 자릿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 매수하실 거잖아요. 완전한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사되 목표 금액까지 샀는데 내린다. 갑자기 이 회사 좋으니까 장기 투자해야지 하는 모드로 절대 변하지 마시고 최대 7%에서 9% 사이에서는 손절입니다. 더 내리면 그때 다시 사시거나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종목에 절대 목매지 마세요. 둘째, 감정이 아닌 기계적으로 손절합니다. 피 같은 돈 마이너스 치는 거 너무 아까운데 더 기다려볼까? 아닙니다. 본전 오면 팔자, 본전이 올지 본전이 더 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린 김에 장기 투자하자. 그러다 장기가 애탑니다. 그냥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고 미리 정한 원칙에서 손절해야 합니다. 셋째, 자꾸 손절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땐 주식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손절이 연속해서 3번 나간다면 일단 멈추고 다시 정비하세요. 손절이 아무거나 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먼저 키우세요. 손실 종목은 짧게 끊고 수익 종목은 계속 수익을 키워나가면 계좌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싱싱하고 맛 좋은 사과와 썩은 사과를 같이 두면 멀쩡한 사과도 썩게 됩니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해요. 손실을 짧게 끊지 않으면 감당 못할 상황이 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 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30만 원 하던 에코프로가 지금 6만 원 정도입니다. 80% 하락이죠. 고점에 잡았어도 손절 원칙만 기계적으로 지켰다면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800만 원 손실을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사이에서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이렇게나 빠질지 상상이나 하셨어요? 이런 게 주식입니다.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 제자리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하는 순진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그냥 기계적인 손절이 답입니다. 주식 투자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손절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힘들게 번 돈 주식시장에 녹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쵸? 오늘은 과거 저의 잘못된 습관을 떠올리며 손절에 대해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돈 잃어가면서 배운 엑기스와 경험담 그리고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